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격벽 등의 제거로 구분건물 등기가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분쟁쟁점 2판 497쪽에 나옵니다. 격벽 등이 제거됐어요. 구분건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아파트도 구분건물이고,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층 아파트, 15층 아파트가 있다. 그때 아파트 호실마다 매각이 되죠. 이런 것들을 구분 등기, 구분 소유,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구분된 그 건물 자체가 매각이 되는,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구분된 그 하나의 호실 따로따로 못 팔아요. 다가구는. 그런데 다세대는 호실별로 팔 수 있어요. 아파트와 다세대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호실별로 팔 수가 없어요. 뭐 201호 이렇게 따로 못 판다는 거죠. 통으로 팔아야지. 건물 자체 전체를.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이라는 거는 구분돼 있고, 딱딱 아파트처럼 그 구분된 해당 호실을 따로 팔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이라고도 하죠. 집합 건물.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떼어보면 집합 건물 등기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 격벽 등이 제거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7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701호, 702호, 703호 이런 식으로 601호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501호, 502호, 503호.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벽이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벽이 제거돼 버려요. 이게 502호하고 503호가 붙어져 버렸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격벽 등이 제거됐을 때 과연 이게 502호하고 503호가 한꺼번에 팔리는 건지 따로따로 또 팔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이거를 보기 전에 구분 소유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볼게요. 구분 소유의 성립 요건. 첫 번째는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객관. 자, 일동의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의 동이라고 하거든요. 일동의 건물. 일동의 건물 중에서 구분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구분 행위라는 구분 의사에 따른 구분 행위가 필요한데, 요건 이제 주관적 요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보통 지금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건축 허가 신청 또는 분양 계약, 요 정도만 있으면 구분 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차후에, 요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강의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객관적 요건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렇게 쪼개 있어야 된다. 구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자, 이게 핵심인데, 요게 격벽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02호, 503호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닌가. 자,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는데, 격벽 등이 제거돼 가지고 그게 영구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영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502호하고 503호의 소유자가 A, B라고 할 때, 과거에는 A가 이쪽, 그 다음에 B가 이쪽, 이런 식으로 됐겠죠. B가 요거 B, 요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된 거죠. 과거에 딱 잘라져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502호하고 503호가, 자, A와 B가 있는데, A가 전체, 이걸 검은색으로 해야겠네요. B를 검은색으로 하고, B가 또 전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격벽이 제거됐는데 반영구적이다. 뭐 영구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반영구적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격벽이 제거돼 버리면, 이거는 A와 B가 이 전체를 공유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제거되긴 했는데, 요게 일시적이다. 복구 가능하다. 자, 이러면은 그대로
502호는 A, 503호는 B가 갖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결하는 건데, 대체로는 뭐 이제 그 일시적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격벽 제거해서 같이 쓰다가 그걸 또 복구를 하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영구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례인데, 이게 무슨 사례냐면은 대법원 2008 232 898 판결 사항인데, 이게 이제 중구에 있는 시장 상가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상가 건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 안전 진단을 했더니 너무 위험한 건물이다 해서 보강 지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소유자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리모델링을 했겠죠. 구분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다. 그래서 상가 건물인데 너무 위험하니까 구조 보강해라. 이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바꾸고, 골조도 다 바꿔버려요. 철근이었는데 철골로 바꾸나? 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면적도 달라지고, 호실도 훨씬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 이 월세 같은 거 이렇게 받을 때도, 사실상 공유 지분으로서 받아요.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자,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A와 B가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502호가 나는 502호의 소유자야 이러면서 502호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인가 같은데 명도 소송을 하는데 원심에서 승소를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502호뿐만 아니라 503호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502호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단순화 시켜서 이런데요,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죠. 뭐 관리행위로 보인다면 관리행위 요건을 갖춰서 그 지분권 행사를 해야지, 이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걸 전제해서 명도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 판결입니다, 이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된 건물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격벽이 제거되고, 이게 이제 반영구적으로 제거된 거로 보인다면, 자, 이거는 502호와 503호가 이 두 호실을 공유하는 그런 등기로서만 유효하고, 구분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게 오늘 강의한 2008-232-898 판결 취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